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만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피곤한 그런 하루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애 관련한 일은 아니고 그거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도 몇 번의 마찰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봄방학이어가지고 또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날씨가 안 좋아요. 눈도 오고 막 비도 오고 이래서 그리고 또 제가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같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옆에서 바로 옆에서 또 애가 그건 좋아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일 끝나고 코스코도 같이 다녀오고 저녁도 신경 써서 차려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밤 8시가 됐는데 그거는 뭐 잘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저한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이번 달 수요일 내일 모레죠. 그 판사랑 같이 중재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거를 하고 이제 보통 그 마지막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해서 중재가 되면은 소송을 안 하는 거고 만약에 중재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 중재가 있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변호사가 오늘 보자고 이제 갑자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제 통화를 금요일 날 하게 됐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저의 그 전 배우자가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이 그날 금요일 낮부터 저한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건이 작년에 있은 후부터 150일이 보통 그 보호명령, 접근 금지 명령이 150일 동안에만 유효한데 유타에서는 그게 훨씬 지났고 자기는 15개월 동안 아이들을 못 봤다면서 빨리 봐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시키는 거를 다 해야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몇 번이 더 왔는데 한 5번인가 더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과 약속이 큰아들 치과 약속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변호사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았죠. 그때는 미팅을 전화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애 데려다 주고 저는 다시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 이제 출근을 했는데 차 타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일하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당장 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알지만 또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는 무서운 건 아닌데 그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일하는 데다가 한 2명 정도 나와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 혹시 뭔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확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제가 차를 대는데 그 차가 제 차인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차 앞쪽에서 이렇게 보이기 쉽지 않은 그 공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저를 찾았으니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도대체 누가 불렀나? 저는 아직 안 불렀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나 했더니 자기가 부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유지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저한테 그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그 들고 있던 서류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종인데 그거에 보면 유타의 법상 보통 접근 금지 명령은 150일 동안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애들을 봐야 되고 제가 애들을 안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경찰은 이제 그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그 경찰이 저한테 너 애를 보여줘라 뭐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법원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일인지 얘기를 묻고 혹시 이제 법원 관련해서 걸려 있는 거가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변호사랑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보여주고 해서 보냈어요. 어쨌든 막무가내이고 사실 제가 일하는 데나 제 주변에 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얘기도 없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내고 조금 있다가 경찰도 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돌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저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저녁에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경찰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한테 오는 전화가 발신자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 음성사서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딱 문자가 뜨길래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똑같은 얘기, 어제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애들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안 보여준다. 150일이 지났고 15개월 동안 못 봤고. 이 경찰들도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여서 또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걔랑 얘기하면서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지금 그 정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정신의 상태는 아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얘기를 쉽게 잘 안 하잖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더 이상 이제 저랑 얘기를 해보면 딱 아니까 더 이상 느낌이 딱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라도 이제 제 집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집에 올 때 아니면은 그 일하는 데 근처에서 제가 차를 타고 어디 가게 되면 주위를 엄청 살피게 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이거 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싶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제도 막 하루 종일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막 기분이 막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처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9시에 그 판사랑 또 뭐 듣는 게 있어서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변호사를 또 이제 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해고인데 해고를 해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이 변호사는 못 가고 왜냐면 해고를 했으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굉장히 유능한 가정법 관련 변호사거든요. 저희 이혼할 때 도와준 변호사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이 끝났다가 이거 다시 하면서 다시 고용한 변호사인데 이제 해고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고를 한 게 두 번째인데 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본인이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변호사한테 뭐 다짜고짜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내 남은 돈 환불해달라고 그러면서 해고를 딱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이런 소송이나 이런 사건을 가지고 갈 때 변호사가 없이는 오게 하지 않잖아요. 네,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이혼 서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지금 양육권이 바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도 또 애들을 제가 100% 봤기 때문에 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이혼 서류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변호사를 해고를 했으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21일에 날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당장 이틀 후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한 그쪽 변호사가 판사한테 뭐 직접 얘기를 해서 뭐 해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일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제 몸에서 정말 에너지가 싹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차를 타고 어디 이동을 하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그냥 하품이 정말 어제 그렇다고 잠을 못 잔 건 아니었거든요. 하품이 그냥 끝도 없이 나오고 너무 이렇게 기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쭉 나고 집에 와서도 그냥 희마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코 갔는데도 이게 축축 처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좀 앉았습니다. 앉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막 연속으로 며칠 동안 막 이런 일이 터지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습관처럼 막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 거리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금토일월 진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4월달에는 이제 끝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제가 저한테 양육권을 바뀌게 할 일이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래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원래 하는 것처럼 그쪽의 입장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안 하고 막 그런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기는 할 거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듯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대화 이런 거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변호사도 해고하는데 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얘기했다 또 큰일 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밤 되면 눈이 퀭해지는데 이 며칠 동안은 진짜 너무 기가 쫙쫙 빠지는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 국제 결혼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겠지만 더 조심해야 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영상으로나마 좀 남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그 법원에서도 그때 그 판사가 설명하기를 그 인생의 위기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을 영어로 했는데,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건강하지 않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살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아이 걔가 설마 이런 거는 있잖아요.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한계고 이런 거를 대충은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무서운 거죠,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짝 알려드려야겠다. 이혼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건 것 같아요. 좀 많이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다들 만약에 이혼을 선택을 하신다면, 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서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 또는 이제 이혼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 또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쨌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굳건하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도 이제 그게 돼가지고 딱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레벨이 달라서 저한테는 조금 무섭게 다가온 것 같아요. 나의 그 정신건강, 나의 선, 이런 것들, 나의 바운드리,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본인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건강한 정신건강 경계선, 바운드리를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모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애들도 힘들지만 또 그걸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또 수요일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올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